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남자에게 오빠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는 최대 15살까지다. 남자친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OX 한국어대와 가족 이가이니모 오니짱, 오네상, 오빠, 언니, 누나, 형 이렇게 부르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그 심화 과정, 여자가 나보다 연상의 남자를 부를 때 오빠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서 이게 될까? 이게 그냥 다 나보다 연상이라고 오빠 오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남자에게 오빠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OX 상니 있지. 정답은 O. 있어요.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한테도 오빠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흔히 보이진 않지만 이 경우는 뭐냐, 보통은 이제 연인 관계, 연인 사이나 뭐 부부가 됐을 때, 아니면 흔한 경우는 이거죠. 연예인 팬,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건 알아도 그냥 오빠 오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오빠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이 여자분이 이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겠죠. 아무튼 원래 오빠라는 말은 한국에서 자기보다 연상의 남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니까 틀린 표현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연상의 여자와 사귈 경우에 처음에는 누나 했겠지만 이 남자가 사귀고 나면은 보통은 이 여자분이 누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뭔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 물론 나이가 많지만 사귀는 사이인데 남자친구가 계속 누나 하는 거는 그런 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이 연상의 여자분이 오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최대 15살까지다. OX 성, 니, 있지, X.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뭐 10살에서 15살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나이로 구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는 여러분의 나이에서 그냥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오니짱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부르고 싶을 만큼의 나이, 그 정도예요. 정해진 건 아니야. 이게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학생 때는 뭔가 나보다 1살 위, 2살 위도 엄청나게 선배 같고 엄청나게 오빠 같고, 그래가지고 뭐 6살 위, 7살 위? 그럼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20살 넘어서 사회 나오면은 나랑 이제 같이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1살, 2살 위도 있지만은 보통 막 10살도 넘고 그렇잖아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은 사람들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그 학생 때와는 다르게 나이 차이가 좀 나도 뭐 그렇게 선배 같지 않네?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네? 이런 경우가 요새 좀 많기 때문에 최대 15살까지다? 나이가 몇 살까지가 오빠! 이렇게 정해줄 순 없지만 뭐 보통 그 정도까지일 것 같고, 근데 이걸 X라고 한 이유는 16살은 오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X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이, 숫자로 몇 살까지다 이렇게 정해줄 순 없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오빠로 부를 것인가 안 부를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한 4살, 5살 위도 나는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 안 부르면 돼요. 그러면 굳이 오빠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남자분이 우리 좀 친하니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난 너랑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면 오빠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누구누구 씨, 그냥 선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만난 사이가 보통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나는 그냥 거리를 계속 두고 싶은데 오빠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사적으로 가까워진 관계, 좀 친밀한 느낌이 있어서 괜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오빠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서 요 정도까지가 오빠다, 그건 있겠죠. 한국에서 여자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잘생긴 40대는 오빠인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재미로 한번 봐보세요. 한국 남자 연예인들 이름이 쫙 있고,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오빠다, 이 사람은 아저씨지, 삼촌이지, 학생들이 재미로 만든 게 있어요. 다음, 오빠는 남자친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OX 오빠는 남자친구, 3, 2, 1 X. 이거는 쉽죠? 오빠는 남자친구 아니에요? 보통 연상의 남자와 연하의 여자가 사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니까 오빠라고 불러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 오빠라고 부르던 사이가 사귀게 됐을 때 계속 오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절대 한국인 사이에서 사귀니까 오빠다, 이제부터 사귀니까 오빠야,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 OX.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 O. 아까 말했듯이 오빠라는 표현은 연상의 남자를 사적으로 부를 때 친근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오빠를 남자친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니 사귀는 사람은 안 돼, 네가 왜 오빠라고 불러?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연상의 남자, 나보다 연상의 남자를 부르는 호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빠라고 부르던 대학교 선배, 지인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갑자기 오빠 오빠 하던 사이에서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이렇게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쭉 오빠예요. 그럼 여자친구가 질투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남사친 여사친 영상, 그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보다 더 많이 만날 때 뭐 이런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질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호칭 때문에 질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여자친구인데 우리 오빠, 남자친구가 자꾸 다른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애랑 너무 자주 만난다, 뭐 이런 경우에나 질투하는 거지, 오빠라고 부르는 호칭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 직장이나 일하는 중에는 오빠라고 하면 안 된다. OX.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오빠라고 하면 안 된다? OX. 이거 OX예요. 이렇게 하겠다. 모르겠어요. OX예요. 이거는 솔직히 X인데 정확하게 X예요 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O도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 안 돼요 이런 건 아니니까, 또 둘 다 되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방송에서 그 방송을 보는데 남자 아이돌한테 다른 여자 아이돌이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오빠라고 부르진 않죠. 그 남자 여자 아이돌이 사적으로 친해도 방송 끝나고서는 둘이 서로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관계라도 남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굳이 오빠 이렇게 친한 느낌으로 부를 순 없어요. 그 연예인 같은 경우도 방송 성격에 따라 달라요. 뭔가 좀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지만, 예능 같은 경우에 오빠 이렇게 말하면서 편한 분위기의 방송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연예인 선배님한테. 오히려 시청자들도 오빠라고 부르면은 둘이서 되게 친하구나 이러면서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아나운서끼리 토론을 하는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유튜브. 원래는 이제 방송이니까 이것도 둘이 서로 친해도 굳이 오빠라고 하진 않지만, 갑자기 여기서 여자 아나운서가 오빠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봤을 때 시청자들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나운서는 딱딱한 말투로 하는데 갑자기 오빠 좀 도와줘 하는 둘 사이의 친밀감이 방송으로 보여졌을 때 더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무슨 말이냐, 둘 사이가 원래 엄청 친해도 방송에서는, 이때까지는 방송을 예로 들었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에서는 주변의 남들을 의식해서 오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친했던 오빠가 있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오빠가 이제 부장님이에요. 부장. 밖에서는 오빠 이랬지만, 그렇다고 회사 안에서도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회사 안에서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남들을 의식해서 일할 때도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되게 밖에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그걸 서로 알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는 딱 회사의 호칭을 쓰고 직급을 부른다거나, 말투도 좀 바뀌죠. 호칭도 오빠에서 뭐 부장님, 과장님 하지만 말투까지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말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하거나, 그만큼 오빠라는 말이 단순히 연상의 남자에게 무조건 쓰면 된다 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가끔은 다른 사람들까지 의식해가면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우리 둘이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자, 마지막. 초면에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OX. 초면에.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OX. 3, 2, 1, X. 불러도 돼요. 초면에. 이때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일로 만났을 때, 사적으로 만났을 때 다른데, 초면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물론 일적으로 만났을 때는 무조건 안 되겠죠? 회사에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회사는 안 돼. 회사에서는 원래 알던 오빠까지도 딱딱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적인 관계,
그러니까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보다 연상의 그 남자랑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단체로 그럴 때 나보다 나이가 많네? 그럼 오빠네요? 오빠라고 부를게요? 누구누구 오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좀 팁인데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바로 오빠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더 빠르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이 오빠라는 말이 상대를 오빠라고 불렀을 때 더 친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난 그날 바로 호칭이 오빠로 나오면 좀 더 쉽게 친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 만나자마자 오빠네요? 오빠 누구누구 오빠 바로 그날부터 오빠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더 친해지면 오빠라고 불러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네 선배님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선배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선배 계속 하다가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져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미 많이 친해졌는데도 갑자기 호칭을 오빠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충분히 바꿔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선배님, 선배 이렇게 말하면 뭐 자주 만나고 말할 기회가 많아도 그 말투가 있잖아요. 선배님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거리감을 두는 말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랑은 좀 빨리 친해지고 싶다. 저 한국인이랑은 빨리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오빠라고 바꾸기가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난 쟤랑은 별로 친해지기가 싫은데? 이러면은 오빠라고 굳이 부르지 마세요. 굳이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선을 두면서 선배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딱. 실제로 이거를 머리로 막 계산하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 성격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오빠 이렇게 바로 오빠라는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자분들이 있고 처음부터 오빠라는 말을 쉽게 못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성격이 다 다르니까 나 원래 오빠라는 말 잘 못하는데 친해지려면 오빠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이걸 알지만 이걸 보시는 일본 분들은 오빠라는 말을 학습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누구누구상 이렇게 불러버리잖아요. 처음부터 저한테도 하지상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이제 하지상 이게 익숙한데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 한국인한테 연상의 한국인 남자한테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상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하지상이라고 했는데 하시 오빠라고 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인의 케이스에서 바로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빨리 친해진다. 그 초면에 있던 그 벽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반대로 처음 만났을 때 오빠라고 바로 못하고 딱딱한 호칭을 하면은 나중에 오빠라고 바꾸기가 오히려 어렵다. 참고만 해주세요. OX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좀 뭐랄까 그 남자가 오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설렌다, 뭐 부끄러워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가 자기 입으로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나니, 오빠가 찾아볼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 자체를 못하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저처럼 여동생이 있는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여동생한테.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제가 밖에 나갔는데 지갑이 없어. 집에 있는 내 책상에 두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화 걸어서 오빠 책상에 지갑 있나 좀 봐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내 책상에 지갑 있나 봐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뭔가 딱딱해 보여. 여동생한테 너무 차갑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싫어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명령하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을 하려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오빠 방에 가서 지갑 있나 좀 봐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를 옆에서 다른 남자 친구들이 봤을 때 남자인 친구들, 제 친구들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동생이 없는 그런 남자애들한테는 남자가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이런 거 자체가 좀 신기한가 봐요.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연상의 오빠가 있을 때 여동생이 없는 그 연상의 남자한테 바로 여러분들이 오빠 이렇게 불러주면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는 이때까지 살면서 오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다른 사회생활 하면서 여자인 후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저같이 여동생이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오빠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밖에서 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른다고 별로 막 그런 감정이 없거든요. 이게 뭐 특별해 보인다거나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 뭐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 남자라도 자기를 오빠라고 불러줬을 때 그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다.
그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아 한국에서 오빠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겠죠? 혹시나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댓글로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도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 큐와 고코마데 데스. だから結論は皆さんが自分がこの人をオッパと呼びたいのかそれに任せる. 누가 시킨다고 너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 여러분 마음은 나는 오빠라고 부르기 싫어. 그러면은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호칭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막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아요. 처음부터 오빠라고 말하면은 더 빨리 친해진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물론 둘 사이의 거리감이 확 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성격에도 안 맞는 오빠 이때까지 오빠라고 말한 적이 없어. 부르기 좀 민망해 부끄러워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호칭으로 부르는 게 가장 좋아요. 오빠라고 해. 이렇게 강요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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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하이 오스카레様でした. 자, 마타네.